안녕하세요. 법률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소식, 스토킹 처벌법 개정 및 반의사 불벌죄 폐지. 혹시 요즘 들어 스토킹 관련 뉴스 많이 접하셨죠?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드디어 스토킹 처벌 관련 법이 강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훨씬 촘촘해졌다는 사실. 그럼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반의사 불벌죄 폐지 피해자님 합의해주세요. 이제 이런 말 절대 안 통합니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2차 가해를 하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피해자분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피해자 보호에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제발.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이제는 재판 전에라도 잠정 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즉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물론 실시간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든든하죠? 이뿐만 아니라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에게 전화, 팩스, 이메일 등 통신을 제한하는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수단이 마련된 셈입니다.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 또 시작이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온라인 공간에서의 끈질긴 괴롭힘.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온라인 스토킹도 명확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으니까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괴롭힘 역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사이버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오늘의 경제 용어 슈링크플레이션. 과자 봉지가 왜 이렇게 얇아졌지? 아이스크림 양이 줄었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미 슈링크플레이션의 희생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고물가 시대의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상품의 내용물, 양을 슬쩍 줄이는 아주 교묘한 전략을 말합니다. 줄어들다 슈링크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라는 거 이제 쉽게 이해되시죠? 이 현상은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가격 인상과 다름없기 때문에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더 강력한 변화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용량을 줄일 경우 반드시 포장지나 매대에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거든요. 마트에서 용량 변경 스티커를 발견하신다면 이게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헷갈리는 법률 용어 배임과 횡령. 횡령이랑 배임,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헷갈리시는 분들 주목. 둘 다 남의 돈이나 재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헷갈리기 쉽지만 핵심은 딱 두 글자에 있습니다. 바로 직분과 보관.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금을 몰래 자신의 개인 계좌로 삥땅 치는 경우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횡령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저버리고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거나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이건 배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임은 업무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마지막 소식, 최신 판례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건물주 때문에 장사 망하게 생겼네. 상가 임차인분들, 이런 억울한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텐데요. 다행히 임차인들의 권익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쟁점은 전체 임대기간이 10년을 초과했는데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존 판례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10년이 지나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이 부분이 뒤집혔습니다. 이 판결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상가 임대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법원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가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장기간 영업하며 쌓아온 유무형의 가치, 즉 권리금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건물주가 내가 직접 장사할 거임 하면서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건물주님들도 함부로 못하겠죠? 이 판결은 상가 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